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페터 한트케는 194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대표작은 1966년에 쓴 관객모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관객모독이라는 작품은요, 사건도 없고 액션도 없고 오직 언어만 있습니다. 언어의 과감한 형식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관객들에게 욕을 쏟아내고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관객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이 희곡은 그때부터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극사에서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 제가 쭉 읽었습니다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욕이라도 실컷 했으면 하는. 오늘 같은 날 그렇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도 바보같이 당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100마디 설득보다 한마디 욕설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 순간에는 욕 한마디 딱 해줘야 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와서 속 끓이는 분들 많죠. 네, 저처럼. 자, 왜 그랬을까? 지금 만약에 다시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스스로가 바보 같을 때, 후회될 때,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내 머리한테 쥐어박으면서 이 멍청아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그에게 이 전쟁광놈아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한테 늘 하던 대로 빨갱이야 라고 하겠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원히 과거에 갇힌 자들이라고 할까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신병 환자들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 욕은 모두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가 쓴 관객모독에 나오는 욕들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는 없고 언어만 있었던 시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 1차 결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에 500명의 제자가 칠엽굴이라는 데 모였어요. 이들은 수제자인 아난과 우바리가 선창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같이 따라서 암송하는 식으로 초기 불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2차 결집은 그때부터 사후 100년 뒤 3차는 BC 3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겨 암송했던 주제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3000년 동안.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를 글로 적어서 전하지 않았어요. 암송했어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석한 뒤에 그 진행 과정이나 스승의 말을 모두 외워서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분량이 짧기라도 하지.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지금 만든 책으로도 1000쪽입니다. 1000쪽. 그걸 다 외워서 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텔레파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고 들으면서 성장하는 존재죠. 할 말을 못하면 무시당하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소외를 당합니다. 이 사실을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 인류에게 언어가 곧 인간이고 언어의 한계가 곧 인간의 한계다라는 진리를 알려준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을 페터 한트케가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제를 연극에 도입을 했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스웨덴 할리먼은 한트케를 수상자로 설정하면서 언어의 독창성으로 인간의 경험을 탐구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관객모독은 수상 이유에 대한 증명이지요. 이 희곡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연극을 시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 장치도 없고 사건도 없고 오직 언어만 존재하는 작품, 이것이 관객모독입니다. 관객모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도입부의 이 짧은 텍스트 안에 이 작품의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희곡 속에서 배우가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변죽을 올리죠. 최면을 걸듯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부분을 불러요. 그런 다음 움직이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침도 삼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옥죄어옵니다. 이 연극에서 관객은 모든 상황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요. 또 문제이자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 장광설이 이어진 다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는 못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욕설을 해야 경청하는 시대. 힌트케는 어쩌면 오늘날의 SNS의 폐해를 예언한 거 아닐까요? 라면 20그릇을 먹고 스스로의 몸을 상해를 하고 괴로워하는 어린아이들의 영상을 올려야 관심을 가지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학적인 모독 아닐까요? 작품 속에 이어지는 욕설은 외모 비하, 성격 비난, 정치적 선택 또는 계급에 대한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페터 한트케의 관객 모독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들은 뛰어난 연기자들이다.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조국도 없는 불쌍한 작자들아. 사이비 혁명가들아. 찌꺼기 같은 작자들아. 자기 나라를 헐뜯는 작자들아. 패배주의자들아. 수종주의자들아. 보복주의자들아. 궁극주의자들아. 평화주의자들아. 파시스트들아. 허무주의자들아. 개인주의자들아. 집단주의자. 정치적인 미성년자들아. 회방꾼들. 인기나 노리는 작자. 반민주주의자. 박수나 구걸하는 작자들아. 돈에 눈이 팔려 박수나 치는 작자들아. 파벌이나 일삼는 작자들. 천민들.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작자들아. 노랭이들, 극빈자들, 불평분자, 아청꾼들, 지적인 프롤레타리아들, 허풍쟁이들, 아무것도 아닌 작자들, 쓸모없는 작자들. 암 환자들아, 결핵 환자들아, 복합 경화증 환자들아, 매독 환자들, 심장병 환자들, 간피대증 환자들, 수종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 죽을 이유가 충분한 자들아, 자살 후보자들아, 평화를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전쟁을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사고로 인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잠재적인 사망자들아. 세상 일에 도통 관심 없는 자들아, 세상에 개방된 작자들아, 긍정적인 주인공들, 임신 중절한 자들, 부적절인 주인공들, 일상생활의 주인공들, 학문의 권위자라고 떠드는 작자들, 멍청한 귀족들, 썩은 자본 계급들, 교양 있는 계급들, 우리 시대를 사는 속문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는 작자들, 종말이나 와야 성인이 될 작자들, 세상의 철부지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역사의 한순간을 사는 작자들아, 성스럽고 속된 명예를 혼자 짊어진 채 하는 자들아, 빈 털털이들, 우두머리들, 기업가들, 성스러운 존재, 영주들, 귀족들, 관은 쓴 군주들, 째째한 인간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 오로지 반대만 하는 인간들아, 미래를 건축한다는 인간들아, 보다 나은 세계를 보장한다는 인간들, 암흑가의 인간들, 다른 사람보다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아, 약각 빠진 인간들아, 낙천적인 인간들아, 신사숙녀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아, 그대들, 사회 문화계의 명사라는 그대들, 현존하는 그대들, 형제 자매인 그대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동포들이여.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겁니다.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자 페터 한트케. 관객 모독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시컨 욕하고 마지막이 반전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막이 딱 내려온다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욕 좀 하고 나니까. 인간 왜 이렇게 가학적이지?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또 좋아하는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보면 인간은 그만큼 피약적이기도 하죠.